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18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안녕하세요. 우선 17일 날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16일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17일 국내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날 글로벌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은 경기지표 뉴욕 증시는 뭐 경기지표 부진에도 국제 유가 상승과 기술주의 강세로 일제히 상승했던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문이 급감하면서 제조업 활동이 3개월 만에 다시 침체로 전환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버시커세웨이가 뭐 10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는 소식에 반등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산울량 감소와 공급 과잉 해소의 기대에 뭐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국내 증시를 종합을 해보자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5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해서 뭐 글로벌 증시 상승에도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약세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애플의 상승했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투심의 위축 때문에 반등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업, 해운업에 집중됐던 뭐 구조조정 이슈가 뭐 운송, 건설, 금융 등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으로 확대된 걸 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구조조정 뭐 이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어제 그 자본확충 펀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냐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얼마나 뭐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점은 추후에 계속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약세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호전주에 따라서 중심 투자 전략이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에서 차익은 매수가 들어왔지만 비차익에서는 매도가 굉장히 물량을 많이 쏟아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선물에서도 다 매도 강세를 취하면서 좀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를 좀 살펴보자면은 0.1포인트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은 역시나 모멘텀이 부재를 띄면서 박스권 하단 부분을 뭐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뭐 하락을 했지만 저가 매수 유입으로 1960포인트를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자면은 삼성전자가 1.2포인트 올라가면서 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글로벌 증시에서 뭐 외국인과 글로벌 증시에서도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의해서 상승폭이 대부분 반납을 했던 거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반등 성공했고 그리고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순매수로 좀 하방을 지지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뭐 화학이나 뭐 정유 업종 뭐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뭐 원자재, 반도체, 조선, 건설 등 뭐 대부분 업종이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1분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은 장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매도 물량을 많이 쏟아냈죠. 쏟아내면서 잠깐 반등을 시작하는 듯 했으나 모멘텀도 없을 뿐더러 계속
매도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스권을 유지를 1960포인트를 계속 지지를 했다. 뭐 혼조세가 보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중반에는 뭐 상승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이 부족해서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장 후반에는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이끌었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점 유의해 두시고요. 어저께 뭐 특징주를 좀 살펴보자면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에는 뭐 액면분할 재상장으로 인해서 롯데제과와 함께 상승했던 걸 볼 수 있었고,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증대그룹과 뭐 유통 부동산 쪽으로 뭐 MOU를 체결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좀 살펴보자면은 어저께 5.5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매도 물량이 처음에 쏟아지면서 그동안 강하게 지켜줬던 뭐 700포인트가 이탈이 되면서 떨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반발 매수세로 소폭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 하방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강세를 나타냈죠. 그래서 전체적인 투심을 위축을 시켰고, 그리고 장 중반에는 매도세가 진행되면서 좀 진정되면서 하방을 지지했던 모습. 하지만 반등은 제한적이었다는 거. 항상 많은 생각을 하시고 뭐 시가총액 같은 종목들을 항상 주목을 하시고, 그리고 투자자 매매가 어떻게 동향이 흘러가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도 하락을 했고 제약 바이오 업종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약세 흐름을 나타냈어요.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뭐 종목별 차별화된 흐름을 가져갔고요.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 아니면 식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피 1분 차트를 좀 코스닥 1분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은 제약 쪽 셀트리온 뭐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장 초반부터 그냥 쭉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반에는 약간 반등 이후에 뭐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이어가면서 특별한 방향성이 없었죠. 네. 그리고 후반에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소폭 매수세가 나왔으나 큰 변동 없이 약세 마감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설계자산 뭐 서비스 목록이 추가됨에 따라서 상한가를 찍는 모습이었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차별화된 종목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뭐 캐릭터 왕국의 높은 수익성, 라이센스, 뭐 사업 확대로 성장이 지속되면서 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다우 산업지수와 나스닥 지수 1% 이상씩 하락 마감을 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지표 발표가 좀 있었죠. 그리고 뉴욕 국제 유가는 상승을 했고, 그쵸.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에도 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들이 6월달 금리 인상 발언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4월 산업 생산은 뭐 수출 기업의 생산량 증가로 3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휘발유 가격 상승과 그리고 소비 지출 증가로 전월 대비 0.4% 증가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방준비 이사회에서도 금리 인상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좀 호조됨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두려움으로 증시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다 지수가 그 두려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락 마감을 한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아틀랜타 연이은 총재는 뭐 경제 지표가 좋다 보니까 올해 최대 3번 뭐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죠. 제 생각에도 계속 경제 지표가 호조되고 뭐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두세 번의 금리 인상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원유 재고 감소 그리고 캐나다 산불 확산으로 산유량 축소 가능성이 뭐 일제히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18일날 공개되는 뭐 4월 FOMC 의사록 결과가 미국 증시 방향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일 시장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불거진 미국 금리 인상 6월 달에 있을 FOMC 굉장히 중요합니다. FOMC가 뭐 금리 인상에 따라서 동결에 따라서 저희 나라에서도 금리 동결인가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하든지 따라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 뭐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다시 증시가 불안감에 휩싸이느냐 아니면 조금 투자 심리를 위축을 안 시키고 투자 심리를 불러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은 좀 많은 투자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는 어쩔 수 없이 위축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높아진 경계감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지금 투자를 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경기가 호황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들어가도 뭐 오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아, 이거 정말 내가 투자를 하면은 상승을 할까? 이 회사가 괜찮을까? 실적이 괜찮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지금 시황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감을 굉장히 높여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좋을 것 없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당장 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국가 부양책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불확실성만 계속 나아가는 금리 인상은 불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흔들리는 국내 증시,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외국인 수급에 대한 항상 흔들린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어떤 종목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가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대부분 뭐 투자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수급이 뭐 일정하지 않다 아니면은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는 좀 관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적 호전주에 관심을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뭐 당연히 수익성은 안정성은 좀 높겠지만 수익성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두셔야 되고요. 뭐 이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6월 이후에 IPO 뭐 삼성생명이나 뭐 롯데호텔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유념을 해두시고요. 전체적인 시장을 방향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장 기업들을 좀 보자면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순이익은 1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정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도 매출은 정체지만 여기서 삼성전자가 빠지게 된다면은 전체 매출액은 마이너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거는 저유가 시대에 지금 있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의해서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서 그래도 수익은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기업 성장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아까워하되 후회는 하지 말자. 항상 성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5월 18일 아침 시황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